8월 12일 손현님께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올리셨어요. 손현님께서는 국가수 부검 전에 경찰이 상처에 대해서 물길에 부딪혀 난 듯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길에 부딪혀 상처가 날 수 있을까요? 보통 물길에 부딪혀서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은 인간 혼자의 힘으로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살이 찢어지고 물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수상 레이저를 즐겼을 때가 많지 않나요?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낼 수 있는 수상 스키의 속도는 60km/h 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최소 60km/h의 속도로 손정민 군이 생전에 물에 부딪혀야지만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. 그리고 저희가 그알 방송 중에서 놓쳤거나 그리 신경 쓰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. 이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조심스럽게 부검의는 입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, 이렇게 한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렇다면 그 밤에 수상 스키를 탔을 리는 없고 그 속도로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반포대교에서 낙하. 2004년 8월 1일 월간 중앙 345호에서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님께서 한강에서 떨어지면 왜 죽나 라는 글을 올리셨어요. 그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반포대교에서 성인 남자가 투신을 했을 경우 수심 6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손정민 군의 상처는 경찰과 동석자가 제기했던 자살 추정에 쓰이기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. 경찰은 반포대교 CCTV를 확인하고 손정민 군이 떨어지는 장면을 찾으면 이 사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? 동영상이 있는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영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? 그럼 이번에는 물길이 아니라 둔기 가격에 의한 상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상처는 오른쪽 볼, 머리 두 군데에 있어요. 제가 추측하는 것은 이렇습니다. 먼저 주먹으로 볼 부위를 가격을 하고 쓰러져서 일어나려 할 때 머리 윗부분을 어떠한 둔기로 2차 가격. 사람이 앉아있을 때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곳을 가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 뒤 상처는 2차 가격 후 뒤로 넘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넘어져서 일어나려 할 때 뒤에서 목 뒤를 3차 가격을 했을 것 같아요. 2차 가격의 위치입니다. 제가 아는 바로는 머리 윗부분을 가격을 당했을 때 보통 피는 분수처럼 솟구칩니다. 그리고 피가 흩뿌려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. 그런데 그 흔적들이 없다면 물에서 그랬다는 건가요? 제 에피소드 7에서 저는 동석자의 진술대로 넘어진 친구를 끌어올렸다면 당연히 동석자가 입고 있었던 그 하얀 티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동석자의 하얀 티셔츠에는 피가 묻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네요. 가격을 했어도 피가 묻어 있었겠네요. 그렇다면 티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을 확률은 거의 100%가 돼요. 그리고 티셔츠를 버린 절대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 하나는 경찰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가 되겠네요. 경찰이 생각한 물에 부딪혀 난 듯이면 3시에서 4시 반 사이 반포대교 CCTV의 추락 장면을 증거로 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살 또는 사고사로 결론을 내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시고 계시네요. 못하는 이유는 장면이 없거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겠죠. 두 번째 시나리오면 혈흔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왜 말을 못하나요? 아무리 사인이 폭행이 아니더라도 폭행한 범죄의 정황이 보이는데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묻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폭행은 범죄가 아니었나요? 감사합니다.